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심화 도시개발법 들어갔는데 프린트는 다 갖고 계시죠? 네. 오늘 프린트 컬러 프린트 이쁘지 않아? 나만 이쁜 거야? 그 옆에 두시고 개발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78페이지 피시고 페이지는 178. 자, 여기가 A시라는 도시야. 자, A시. 지난주까지는 이제 국토계획법 관련된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들을 한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 입안에서 결정하는 건데, 여기 해당 도시 중에서 이렇게 여기 B도시가 있고 도시가 있으면 현재 도시지역 면적이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로 만든 지역이 한 15% 되거든요. 그러니까 85%가 도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5%인데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서 여기 좀 개발 좀 해야겠다. 그러면 특정한 지역을 비도시화 된 지역 중에서 여기 개발할 지역을 정해야 돼. 그럼 도시로 개발해서 이거를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시골을 도시로 만들겠다 이 뜻이거든. 그럼 해당 지역을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 이걸 도시개발 사업할 땅이라고 그래서 개발 뭐라고 부르냐면 개발구역. 근데 도시를 만드는데 주거 목적으로 도시화 시킬 수도 있고 산업단지로 공업단지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건데, 그럼 개발구역 지어하면서 어떤 도시로 만들 건지 계획도 짜야 돼요. 그걸 개발계획을 한다. 그럼 개발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는데, 요거를 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동시에 짜는 사람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불러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지정권자. 자, 그동안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가 나왔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6문제 나와요. 그리고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여기 다시 한번 정비 한번 해보자. 여기서 나오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정비사업.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개발 사업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정비하는 거니까 개발법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맞죠. 근데 둘 다 6문제 나와. 얘도 6문제. 그럼 6문제, 12문제 더하면 몇 문제죠? 20?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죠? 24문제입니다. 24문제면 60점이에요. 건축법, 주택법, 우리 자세하게 우리 심화 이론할 때 자세히 했잖아. 걔가 14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5개씩만 맞으면 10개입니다. 거기서 10개 맞고, 여기 24개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절반만 맞아도 돼요. 절반이면 12개잖아. 그죠? 절반 12개에다가 10개 맞추면 20 몇 개? 22개. 22개를 만약에 이번 시험에 맞았다. 그럼 몇 점이에요? 55점이에요. 55점. 계산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 20개가 50점이니까 2개 더 맞았으니까 55점이잖아요. 공법 55점 맞았는데 2차 떨어진 사람 본 적이 한 명 있나?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5점을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법도 있고 공시세법도 있잖아요. 거기서 60점 이상은 다 나오기 때문에 5점만 받아내면 절대 2차에서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절대평가니까. 근데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면 55점은 택도 없습니다, 이제. 그때 가면 공법만 죽어라 공부하고 아마 밤새 공부할 거, 이제.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시점이잖아요. 상대평가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점수 1점에 몇천 명이 걸려있어서 내가 커트라인에 걸려버리면 못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제일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은 좋은 편이니까. 그럼 여기 정비법하고 개발법에서 절반 맞추면 3개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몇 개만 맞으면 되는 거야? 목표는 3개고 목표가 3개란 말이에요. 3개인데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씩 더 맞아주면 안전빵으로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개발법에서 몇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네? 4개만 목표로 가자는 거예요. 전 6개 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초적인 건 이제는 기본으로 한번 봤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로 집중적으로 봐야지. 이제 양을 줄여가야 돼요? 양을 늘려가야 돼요? 늘려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아는 게 많아지니까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한 번 본 거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공법은 새로운 걸 더 본다고 해서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양을 늘려가는 순간 아는 거는 많아졌는데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핵심을 못 찾는 거거든. 어차피 우리는 핵심만 딱 잡아서 가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은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이거 나올 거예요. 요건. 그 다음에 지정되면 효과 나오겠죠. 네. 그럼 누가 지정해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럼 개발 계획을 짰을 때 이 개발 계획 내용은 앞으로 뭐를 만들겠다는 내용만 있겠네.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내용만 있을 거고, 사업하는 사람 정해줘야죠. 사업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시행자. 시행자 정해지면 이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우리 이제부터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사업 실시를 위한 계획 뭐라고 하면 되겠네?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졌어요. 인가 고시가 나면 이제 사업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시행자는 누가 나를 지정해줬냐를 찾으시면 돼. 시행자 누가 나를 지정했냐 봐세요. 개발 계획은 누가 짰죠 지금? 지정권자가 시행자 정하는 거네. 그죠? 그럼 시행자 정해줄 시행 방식도 정해야죠. 그럼 시행 방식을 정하려고 했더니 시행 방식이 이 해당 지역을 싹 다 사버려. 사가지고 해버리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수용 방식.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했던 거를 이제 거슬려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끝낸다고 생각하셔야 돼. 솔직히 민법, 공법, 개론, 뭐 민계공하고 나머지 세 과목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공시법이 제일 어려워요. 공시법이 제일 어려운데 공시법은 실무 나가면 그렇게 많이 써먹잖아. 그 다음에 어려운 과목이 제가 볼 때 공법이에요. 공짜 들어가요. 공공의 적이잖아. 그래서 공시법, 공법, 공공의 적. 들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실무 나가서 써먹는 거 보면 공시법을 써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등기부등본 볼 줄 알면 되죠. 등기 권리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한다 그러면 선순위, 차순위 순서 해놓고 나머지 뭐 작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취득한 다음에 뭐 할 건데, 이 취득하게 되면 이 토지 어떻게 이용할 건데, 이 땅에다가 얼마나 건물 질 수 있는데, 이 땅의 가격이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인데, 수익률이 얼마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공법에서 나오니까 내가 만약에 땅을 산다 그러면 개발구역 옆에 있는 땅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안에 있는 땅 사는 거 좋은 거예요? 이것부터 물어봐요.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그럼 물어보면 야, 도시로 개발되니까 안에 거 사야지. 그러면 좀 있으면 수용되는데? 돈 받고 나가야 되는데 뭔 상관이야. 그럼 옆에 거 사야 되죠. 근데 앞에 거 살려고 그랬더니 환지 방식이래요. 그럼 나갔다가 땅 받는 거죠. 환지 방식일 때는 안에 있는 땅이 좋은 거겠지. 왜? 내 땅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좋은 땅으로 바뀌니까. 그죠? 그럼 환지 방식이냐 수용 방식이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 방식 어떻게 진행합니까? 했더니 환지 방식인데요. 그럼 그 안쪽에 있는 토지는 나중에 내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도시개발사업 누가 하는데요? 했더니 환지 방식은 거의 조합이 하거든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돼. 여기 시행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가 원가를 가지고 원가를 받는 거니까 수익률이 나오겠네. 안에 땅 사야지 당연히. 근데 수용 방식이면 보상금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땅을 싸게 사지 않는 이상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개발법 붐이 막 불면 이미 땅값은 올라가 있어. 그럼 수용 보상금은 내가 이미 시세를 살 때나 보상금이나 거의 비슷하거나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 이의 신청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 개발구역 옆에 있는 땅을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시행자가 실시인가 떨어질 때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 방식은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언제 했냐면 네가 언제 했어? 여기 도로 설치하는 거 있죠. 도로 결정되면 이거 무슨 시설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얘 그럼 환지로 돌려줘요? 수용 방식해요? 그걸 수용 방식 했잖아. 그거예요. 똑같아. 그럼 공사 수용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바로 사업을 들어가면 되죠. 땅 다 샀으니까 착수해서 완료되면 준공공사 받고 공공시설 귀속하면 끝. 이게 순서인데 수용 방식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환지 방식은 안 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너가 땅을 몇 평을 갖고 있었는데 위치가 어땠고 지목이 뭐였고 면적이 얼마였고 토지 수리 이용상 여러 가지 내가 종합 고려해서 계획을 하나 짜겠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무슨 계획을 하나 짜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환지 계획이라는 게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계획이란 말을 몇 개 썼는지부터 머릿속에 크게 보고 그거 위주로 공부만 딱 한다. 기본서 내용 중에서 우리 봤던 것 중에서 밑줄 친 것만 좀 보는데 기본이로 할 때 그 중에서 오늘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해야지 문제 푸니까.
그럼 일단 무슨 계획 하나 있었고?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실시 계획, 그 다음에 환지. 그럼 여기서 제일 자세한 계획은 당연히 환지 계획이겠죠. A가 기존에 100평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로로 빠지고 공원으로 빠지고 학교로 빠지고 시행자가 먹는 거로 빠지는 거를 우리는 안 줬어. 땅으로 돌려주는 건 환지인데 돌려주지 않고 보류해놨어. 이게 뭐죠? 보류지예요. 그 보류지 중에 사업 비용 충당용으로 빼는 게 채비지라고 있어요. 그걸 다 빼는 걸 보통 간보율이라고 해서 50%를 빼겠다. 50% 뺐으면 난 100평 있었으니까 얼마를 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50평을 받겠다라고 저걸 계획을 짜려고 그랬더니 얘 땅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너 조금만 뺄게.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둘 수도 있고 너무 적은 땅 갖고 있는 애는 너무 과소토지 될까봐 좀 더 줄게. 무슨 환지 될 수 있죠? 그럼 제대로 주면 적응환지, 더 받으면 증환지, 덜 받으면 감환지 개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환지 계획에서. 그리고 당연히 누가 짜야겠네 이거? 당연히 사업하는 누가 짜야 돼요? 시행자가 짜서 이거 인가 떨어지면 공사 착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행자는 끝날 때까지 누구한테 충성하셔야 됩니까? 지정권자한테 충성하셔야 되는데 지정권자한테 충성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 저 환지 계획은 이 동네 개발구역에서 A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들어와 이거 세부적인 거 짜는 거를 국장이 정했다 해서 국장한테 찾아갈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쪽 쪽 관할하는 누구겠네? 시군구예요. 시군구고 시군구가 없는 시가 두 개가 있죠. 두 시가. 어느 시하고? 제주도하고 세종시. 그 둘은 없어요. 시군구가. 그럼 그 둘한테 가야 되는데 어디는 이미 개발을 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세종시는 도시개발법에서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종시가 안 나오면 여기 특별자치도지사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인가권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한테 인가 받았어? 그래 이제 착수하자. 끝났어요. 이제 인가고시 떨어지면 착수하고 애들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고 그럼 나갈 때 안 받기로 한 애가 있고 받기로 한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기로 한 애는 뭘 줘야지 나가겠네. 돈 줘야 돼. 원래 청산이라는 건 사업이 끝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청산해? 얘 사전 청산하지 않으면 안 간다. 그래서 환지로 정하지 않았다. 환지 부지정 그랬어요. 환지 부지정인 자는 환지 처분하기 전이라도 사전에 청산할 수 있다. 걔는 돈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받기로 한 애들한테는 야 환지 계획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갈 거야. 야, 애들한테 이거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그래서 환지 계획은 공람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환지 계획은 야 A야 너 나중에 갔다 요 땅 얻고 오거든. 사업하기 전에 요 땅이 이렇게 바뀌어. 그걸 환지 예정 지도라고 그래서 무슨 계획에 넣어놔야겠네? 환지 계획에. 환지 계획에 5번에 환지 예정 지도라고 나와요. 환지 예정 지도, 환지 전후 대비도 뭐 이런 거. 그 보고서 나 나갈게요. 그거 봤으니까 나가겠지. 안 보고 어떻게 나가? 다 나갔어요. 나갔으면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밀면 돼. 밀어서 공사 끝났어. 여기서 공사 완료는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현재 구획 정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니까 소유자들한테 와서 너희가 받을 땅이 이 땅이야. 와서 봐봐 라고 사람들한테 가서 봤더니 제 땅은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죠. 얘네들이 그런 의견 제시해야 알았어. 그거 내가 다 니네들 의견 수렴해서 준공할게.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 떨어져. 준공검사 떨어졌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네. 진짜 끝났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여기도 공사 완료란 말이 또 나와. 선생님 오타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저 앞에 있는 공사 완료는 와서 보세요야 완전히 끝났어요. 와서 보세요고 두 번째는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얘는 뭐예요? 끝났다. 끝났으니까 A, B, C, D 나간 사람들한테 들어와라고 해야 되죠. 들어와 해야죠. 네. 들어와야죠. 딱 공부하기 좋은 날씨잖아 지금. 네? 영화도 안 보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데 이거. 담배 하나 주세요. 딱 죽기 좋은 날씨구만. 그잖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겁니까? 뭐 영화 보지 마세요. 자격증 따고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끝났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 공고했으니까 가져가라는 말만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얘네들이 법조문을 만들 때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처분한다.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인데 지네들이 쓰면서도 너무 긴 거지.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 기니까 환지 처분이 납시다. 그래서 여기서 공사 완료되면 환지 처분 공고라는 거 하는 거야. 환지 처분 공고하면 이 공고를 오늘 했다고 해서 오늘 가져가는 건 아니고 어느 날 다음날 개발구역은 이제 구역은 없어져야죠. 이제 다음날
확정되는 거 뭐 확정됩니까? 그러면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 확정됩니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했으면 이제 아직까지 소유권 가져가라고 했지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려면 법률상 완전히 넘어와야 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처음 생기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부터 며칠 안에 환지 등기하겠다. 시행자가 만약에 행정청이면 어렵게 행정청이 부탁하는 거는 촉탁. 우리가 하는 거는 신청해야죠. 그래서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일괄 등기하는데 이 등기가 본등기가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되죠. 본등기 안 됐는데 돈 빌려줘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잖아. 그럼 타등기는 된다, 타등기는 제한된다. 타등기는 안 된다, 제한된다 이런 말 써요. 그럼 이제 구역 지정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절차상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살붙이면 5개에서 6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세부적인 거를 내버렸을 때 틀리라고 내는 것까지 공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 할 수 있어요. 대학원에서 도시개발법 한 학기 하거든요. 시행 규칙까지 다 해요. 이게 왜 나왔는지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 6문제 나오는데 무슨 한 학기를 해. 그럼 만약 여러분 6학기니까 3년 공부해야 되는데 공법만. 그럼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중에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짤 때 이거 누가 할 거야?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이 돼야 되죠. 결정권자 원칙이 누구였었지?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였었죠? 국장. 그럼 이 사람이 결정권자니까 이 사람이 개발구역도 지정하는 게 맞겠네? 그럼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그럼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 시도지사, 대장. 그럼 보세요. 자,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외지역하고 여기서 결정권자였던 시도지사 대장이나 또는 국장이 당해지역을 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겠다. 그럼 구역 지정과 동시에 짜는데 주로 대상 지역이 도시 외가 대상일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 중에 얘는 땅값이 좀 쌌네? 쌌으면은 뭘 그냥 수용해버리면 되죠. 땅값이 비싸면 환지로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대규모 집단적 조성이 가능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와요. 싹 사가지고 분양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땅 소유자한테 돌려주는데 100평 있던 애한테 50평 주고 아파트 지역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당연히 무슨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단독주택 부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를 섞었으면 무슨 방식이 되는 거고? 혼용해서 하는 방식은 분할해서 하면 분할 혼용 방식, 분할 안 하고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 이 용어 정의 정도 하나밖에 안 나왔고요. 그냥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단어 들을 때 땅값이 싸다 그럼 뭐예요? 수용. 비싸다 그러면 환지. 집단적 조성이 필요하다. 수용해야지 집단 조속한지. 그러면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토지 가치가 효용이 증가되는 형태로 교환, 분합, 합의라는 형태 그런 뭐예요? 환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보세요. 개발법 공부하면서 개발구역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얘네가 법 2조에 해줬는데 용어 정리 할 게 없는 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지정한 땅을 뭐라고 부르는데? 도시개발구역.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뭔데? 기존의 비시가지, 산들론을 밀어가지고 구획을 정리한 거죠.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제가 뭐만 했어요? 구획 정리했죠. 여기다 건물 안 지어놨잖아. 건물 짓는 거는 건축사업이고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은 저런 단지만 조성한 상태에서 돌려주거나 분양을 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지 건축물을 짓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그래서 어딨어? 이게 주거, 상업, 업무,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기능 갖는 무슨 단지를 조성하든지 시가지를 조성한 사업을 뭐라고 부른다?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페이지 178에 1번하고 2번만 기억하시면 되고 3번은 국토기획법률 준용이라고 써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 얘 어느 법에서 나온지 보세요. 얘 도시군관리계획 용계 기도 지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잖아. 걔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왔죠. 원래 국토기획법에 있던 애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국토기획법에서 쓰는 용어는 이 법에서 똑같이 써야죠. 엄마가 쓰던 거 아들이 그대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용어 정의가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써 있는데 그 순서가 수용하고 환지를 딱 봤을 때 그 수용이 많아요? 환지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용 방식은 지난주에 한 거랑 똑같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환지 방식은 파란 색깔 보세요. 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짰죠. 시행자 지정했죠. 그 다음에 시식의 인가 떨어지면
고시 떨어지면 환지 계획 짜야 된다. 인가 떨어지면 시행하고 종료되면 완료 공고 보고 제대로 했는지 중공검사 받아야 공사 완료 공고가 되고 환지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걸 아까 환지 뭐 한다고 그러죠? 처분. 공고하게 되면 이제 그 무슨 등기 하느냐 여기는 환지 등기예요? 분양 등기예요? 환지 등기는 14일 안에만 하시면 되는데 행정처분 촉탁, 비행정처분 신청에 따라 일괄 등기를 하는 건데 이게 돼야 확정이 되는 건 청산금 확정이 되고 소유권이 확정된다라는 걸 흐름상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안 들어오지만 두 번, 세 번 할 때는 이게 그거였지 흐름이 잡혔으면 살을 붙일 수는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누가 지정하냐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1번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제가 프린트 드린 게 이거 드린 거야. 순서만 한번 보고 갈까?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짰으면 누구 나와야죠? 시행자. 그럼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까 시도지사 대장이죠. 뭐 볼까? 여기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짜는데 누가 지정할 거야? 아까 시도지사 대장. 얘 왜 누구였었지?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국중 공둘처 끝. 근데 국이 뭐냐? 이 정도는 아셔야지 이제. 예. 그리고 지정하고 나서 여기 시행자를 이제 개발계획에서 시행자를 정해주면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무슨 실시계획. 그럼 계획이 아까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주황색깔 3개잖아 지금. 그럼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환지계획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계획이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 잡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안 되면 여기는 망가져. 그렇죠. 방향 잡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개발 계획이잖아. 두 번째로 중요한 계획은 요 환지 계획이에요. 얘 사업 시행자가 누구고 언제에서 언제 끝내겠다 이런 거 써놨기 때문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계획이에요? 개발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그리고 요거 환지 계획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 이 내용을 조합이 사업을 할 때에는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모두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거를 뭐라 부르죠? 총회. 대표자만 몇 명 뽑아가지고 하는 회의는 대의원회야. 그럼 총회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건 저 3개 중에 뭐하고 뭐겠네? 개발계획하고 환지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개정되면 환정합니다 할 때 개가 뭐였어요? 개발계획. 환정합니다 할 때 환이 뭐야? 환지계획이에요. 이제 나중에 외워줘야 된다고. 실시계획 없었네? 그럼 답은 실시계획이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졌어. 그러면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중에 아까 수용은 똑같이 수용방식은 간단하게 착수해서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다음날 그게 없어져. 이거 끝이에요. 근데 환지는 환지계획 짤 때 모든 시행자가 짜는데 제가 아까 인가권자가 시군구 특도라 행정기관 중에 가장 하급이잖아요. 가장 하급이라 행정기관의 가장 하급이 너가 하는데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이거를 인가를 받아라? 웃기잖아요. 그럼 행정청은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안 받아도 돼? 시행자가 모두 작성하지만 행정청은 인가 안 받고 누구만? 비행정청만 인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계획은 모든 시행자가 작성하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아야 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법 조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인가 받았으니까 착수해서 완료되면 간단히 뭐라고? 보라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받았으면 끝났어요 라고 해줘야 되죠. 이건 끝났어요 라고 하는 환지 공사 완료 공고고 환지 처분 공고하면 다음날 소유권 가져가는데 이게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준공검사권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여기는 다 누구로 찍으랬지 아까? 지정권자야. 근데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수도 있잖아. 그럼 준공검사를 본인이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럼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받고 나서 60일 환지 처분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소유권 확정될 거다. 머릿속에 전체 개념은 돼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또 개발법에서 숫자 나오는 게 있어요. 숫자 나오는 건 여기다 써놨으니까 숫자는 이걸로 외우면 되고 시행자 변경 사유, 지자체 시행 사유, 그 다음에 동의요건이 이 개발법은 토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엔 선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토지개발 사업이 됐잖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토지 소유자의 면적이 중요해요. 한 명은 하자고 그러는데 199명이 반대해. 그럼 안 되죠. 근데 199명이 하자는데 한 명이 안 한대. 얘가 90% 갖고 있어 땅을. 그럼 뭐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상이 총 2분의 1. 면적은 얼마? 3분의 1 총수는. 근데 2분의 1, 2분의 1인 거 하나 있댔죠. 지자체. 그 소유권 외워버리고 수용 방식에서 중요한 거, 환지 방식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도 전체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한 장을 빨리 본 다음에 요약집으로 이제 암기할 때는 이제 우리 요약집을 하는 거지. 이해는 됐기 때문에 요약집이 보이는데 기본서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요약집 보면 미쳐버려요. 앞글자로 줄여놓은 거 보면 이거 뭐라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진도가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지. 오늘 어디까지 한 거냐면 우리 국토기본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 시험 범위는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에는 국토종합계획은 여기 국토기본법에 있는 거라서 국토계획법에는 우리 시군종합계획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요 세 개만 지난주에 끝냈어요. 그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용계기 도지 입인데 그 중에 뭐 도시개발서 이거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도시개발 뭐를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야 되죠. 누가 하는 건지 자세히 보세요.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결정권자 이분이 하는 거죠. 이분이 마음대로 결정해야 돼요? 위에서 하란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은 상위계획인 뭐하고 뭐에 부합되어야 된다. 광역하고 기본계 부합되어야 된다고 법 조문인데 옛날에는 개정이 됐어요. 부합되어야 한다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합이나 맞아야 되나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표현만 바꾼 것뿐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개발구역과 지정권자 시도대장 예외 뭐였어요? 국장. 국장이 하는 건 이제 외워야 되니까 프린트에 있는 거 요 한 페이지만 외우면 한 문제는 맞을 수 있으니까 제가 프린트 드린 거라고. 자지구레한 거 필요 없어서 그냥 자지구레한 거 빼고 이것만 넣은 거니까 그러면 국중 공둘 천 그랬죠? 그럼 여기서 국이 뭐예요? 그럼 국은 뭐예요? 국가가 중앙행정기관장 행정기관이 행정기관한테 해달라. 이건 제안이라고 안 하고 요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공은 뭐예요? 공공기관장하고 정부출원기관장이 얘는 행정청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청이란 말 쓰지 않고 뭐라고 그래야 돼? 제안. 단 국가계획과 관련이 밀접히 있어야 된다. 면적은 얼마 이상? 30만 이상일 때 제안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어. 내가 진짜 해줄게. 그리고 시하고 도에 걸쳤어요. 그러면 시도의사가 둘이서 뭘 해야 돼? 협의해야지. 서로 하려고 그러면 협의가 안 되겠네. 그럼 윗사람이 너 해 그럼 한 명 삐질 거 아니에요.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하여 진하되 협의 성립이 안 됐다. 둘 이상에 걸쳐 협의가 안 됐다. 나와 자씨가 어느 분이? 국장. 저 같은 사람? 천재. 크게 안 했고요. 기분 안 좋아. 천재, 지변, 긴급할 때는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국장.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주로 틀리게 하는 거는 지금 국장 사유하고 있었죠. 그럼 밑에 있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시도지사는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군구가 요청하면 말이 안 되죠. 시군구는 시도지사한테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란 말은 있으면 안 돼. 또 지방공사가 제안한다 이런 말도 있으면 안 되는 게 지방공사는 지자체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국중공둘촌으로 몇 번 읽어두면 문제는 분명히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을 지금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랬죠? 지정권자. 그 사람이 누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했기 때문에 시행자는 누구한테 가서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시식에 인가받아라, 중간검사 받아라, 채권 발행할 때 승인 얻어라, 보고 들어라, 승인 얻어라, 인가받아라. 다 누구냐? 그럼 다 누구 찍어야 돼? 지정권자인데 제가 아까 하나 외워달라고 한 거 환지 계획만 누구한테? 특도 시군구 이렇게 해야지. understand? 영어로 물어봤어. 영어로 대답해야죠. yes. 오케이 이렇게 하세요. 반말해도 돼. 괜찮아요. 외국에서 오래 살아 괜찮아. 그럼 일단은 앞으로 지정권자를 다 찍는데 아닌 거 하나 외운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하고 민간 중에 시행자가 지정을 받았을 때 누가 제약이 많을 거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공공도 지정받을 수 있고 민간도 지정받을 수 있는데 민간의 경우 수용 권한을 그냥 줄 수가 없죠. 수용 권한을 그냥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야 민간 너는 면적 나오면 얼마? 면상이 면적 3분의 1을 얘는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얼마 동의를 얻어야 돼? 이분의 동의를 얻으면 수용 권한 주겠다. 니네가 사업하다가 채권 발행하는데 채권 발행했다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무슨 보증 받아와야 돼? 지급 보증 받아라.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1 동의 얻어라. 항상 나오는 표현들이 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일단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러니까 윗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시도의사한테 지정 요청하는 거지 국장이란 말을 쓰면 안 돼. 근데 꼭 가로 열고 뭐가 써 있어요?
대도시장 제외는 뭐냐면 여기 대도시장이 있어서 그래요. 시장 중에 대장은 직접 제하니까. 그래서 대장을 제외한 시장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다 아닌 것은 그럼 항상 답이 뭐 아니면 뭐예요? 지방공사나 시군구 보이면 얘가 답이에요. 아예 지정할 수 없는 사람 찾아라 해도 얘가 답이고. 그래서 그 정도는 권한자 관련돼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게 180페이지 있는 내용 줄인 거 설명해 드린 거니까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자, 일단 한 문제 끝냈어요.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요건이 있는데 최소한 면적 요건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 기준 해가지고 혹시 사적 개발 행위는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 이거 사적 개발 행위는 들어본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지만 확인할게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도관농자 중에서 제일 많이 해주면 안 되는 놈이 도관농자 중에 어느 놈이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많이 해주면 안 되니까 얼마겠겠네? 5천이겠죠? 녹지, 주상공 녹 중에서 녹지 중에 요 놈은 개발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존 녹지 요 두 개만 제가 좀 외워달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공간농이 3만. 그럼 반대로 이거 이상이면은 이거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최소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된다.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이상인데 후레자식, 초자식, 후레자식, 초사 10. 그래서 원래는 최소 기준 면적 요거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제일 작은 면적이 얼마나? 1만. 근데 구역이 너무 커. 너무 크면 분할해서 할 수 있죠. 분할했는데 얘가 5천이면 할 수가 없지. 1만이 최소인데. 그럼 분할로 각각의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조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거기 기본서에 181페이지에 쌍가로 2번 위에 보면 아마 형광펜 돼 있지 않으세요? 분할로 1만 각각 이상일 거라고. 누가 해놨죠? 어느 분이 와서 해주고 가셨잖아요. 거기다. 그래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는데 분할했을 때의 조건은 분할로 최소 얼마 이상일 거? 1만 이상일 거. 그리고 밑에 그 분할 결합 요건 절차 규정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기본 이론 할 때는 이런 게 뭡니다라는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 볼 필요 없어요. 이제. 뒤에 넘기면 요건이 나올 건데 아마 요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182페이지 그 박스가 있는 내용 이 내용인데 보세요.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 분이 지정권자가 최소한 면적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주상생자 할 때 여기 보존녹지는 제가 X라고 해놓은 이유가 보존녹지는 개발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지정권자 할 때 여기 보세요. 1만 이상이다 그러면 아까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이상이어야 되죠? 초등학교도 있고 4차로 이상 도로가 있다는 얘기는 기반시설 확보가 됐다. 그런 지역은 얼마 이상이면 된다. 10만. 근데 그 중에 누구는 절대 개발 사업 못해요? 보존 녹지는 없으니까 개발법에서는 녹지란 말을 안 쓰고요. 생산 녹지 아니면 자연 녹지란 말 반드시 쓴다. 그럼 최소한 이 면적 이상이면 지정해 줄 수는 있다.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건. 근데 여기 주상공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라 얘를 기개발지라고 하고 나머지는 무슨 개발지라고 하면 돼요? 미개발지. 그럼 미개발지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도시 외의 지역인데 거길 아무데나 막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해놨어요. 법에서. 야, 니네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여기는 개발해도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면적 요건이 맞으면 돼요. 근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안 짜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 쟤네들은. 근데 원래 개발하려던 땅이 하나 있어요. 녹지 중에 무슨 녹지? 자연 녹지랑. 관리 중에 무슨 관리? 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상관일시 없이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아도 구역 지정 가능한 지역을 고르시오. 그럼 뭐하고 뭐 고르셔야 돼?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해당 지역을 봤더니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7,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7,000제곱미터면 주상생자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데 1만 이상이 안 됐죠. 그럼 얘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해? 사적 개발행위 하라고. 사적 개발행위 하라고 했는데 해당 지역을 봤더니 여기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던 거예요. 무슨 지구로? 그럼 취락지구는 개발하려고 한 땅인데 면적이 작으니까 개발 사업 못하면
칠학지구로 제한 의미 없으니 면적 따지고 면적 안 따지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도 뭐 할 땅이죠? 개발할 땅. 지구단위계 구역도. 그럼 다 요 땅 세 가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면적 따지겠다, 면적 안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건 안 따지려고 그랬더니 하나가 문제 생겼던 게 이게 2003년도, 2004년도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돌아가셨는데. 응?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국가균형 발전이었었거든요. 수도권으로만 너무 사람들이 치중돼 있어서 개발이 비정상적으로 돼 있으니 국가가 수도권하고 경남권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이걸 분산시켜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해서 여기저기 혁신도시나 무슨 도시, 뭐 기업도시 엄청 만들이 지정했거든요. 얘네가 인구를 데리고 가면은 인구 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정하려고 했더니 면적이 작대. 그럼 지정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취지 못 맞추니까 면적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봤을 때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가 되면 면적이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땅이면 면적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존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땅은 어디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협의해서는 안 되고 요건이 맞아야 된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취계지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취계지중. 일단 머릿속에 요건이 있는데 요건을 맞추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취계지중인데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거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인데 현재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예요. 20만 제곱미터인데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정해놨어. 근데 면적이 얼마예요? 20만. 해당 지역이 현재 지금 개발진흥지구랍니다. 얘는 면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 말 맞아요? 틀렸죠? 면적 요건은 안 맞지만 그게 개가 뭐예요? 개가? 개발진흥지구면 면적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고 지정할 수 있다. 지문에서 얘 단어가 튀어나오면 보여야 돼요. 취계지중까지만. 그럼 이제 요거 요건이 맞으면 어느 분이 지정하냐면 저분이. 해당 지역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조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을 직접 하겠다, 또는 제안을 받아서 하겠다, 요청을 받아서 하겠다. 그럼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기초조사. 항상 순서는 의심협, 의협심, 심협의. 그럼 의견 청취한 후에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겠다. 이 순서거든요. 기초조사는 원래 공법은 머스트인데 개발법만 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12,000제곱미터의 주거지역이면은 그냥 운동장 하나예요. 보면 알잖아. 이거 기초조사 안 해도 돼.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초사항으로 되어 있고, 내 땅이 수용당하면 나가야 되니까 구속력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보여줘야 되니까 뭐 하셔야겠네? 공람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돼요. 근데 공람만 하면 될 건데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건 전문가 단체들, 환경단체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때는 걔네들 의견 들어는 봐야겠다. 들어보는 거 뭐라고 그러죠?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클 때만 100만. 100만 이상일 때는 하는 거고 100만 이상이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공람은 반드시 하는 거고 공청회는 언제만 한다. 100만 이상일 때만. 공람하려면 일간신문에다가 공지해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람을 하려고 그랬더니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아. 일간신문에 공고하니까 너무 아깝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10만 미만이면 야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말고 그냥 공보에다가 고시한 다음에 해라. 그리고 나서 공람이 끝났는데 면적을 봤더니 120만이네. 뭐도 반드시 해야겠네. 공청회. 의견 듣고 지정권자가 국장이었어요. 중앙행정기관장을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하면 되고 이게 시도지사 대장이었다. 지자체장이죠. 지방행정기관장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와요. 지정되고 나면 효과가 나온댔죠. 이제 요건은 봤으니까 뭐 보시면 돼? 효과. 지정되는 순간 여기가 농림지역이었는데 도시로 만들겠다고 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돼. 그럼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요 용도지역 바꾸기 위해서 무슨 계획 짜야 되는데? 그럼 기초조사 또 해가지고 용도지역 바꾸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정되자마자 무슨 지역으로 봐버립시다.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지하고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 지구단위계 구역까지 결정고시된 거로 간주하겠대요. 그럼 지구단위계 구역까지 간주했으니까 사업을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미 여기가 지구단위계 구역이었으면 의지할 필요가 있나? 지구단위계 구역에서 계획 짜고 있는데 또 지구단위 짤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이미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지구단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미 지치였던 지역은 의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바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는 의지 안 한다고요? 지치. 지가 뭐예요? 이미 지구 단위계 구역이었던 지역, 취락지구이었던 지역은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럼 지정이 됐어요. 자 이제 지정권자가 여기 개발구역 지정했어. 그럼 이거 사업하는 사람 누구 정해줘야죠. 시행자 정해줘야 되죠. 그럼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인데? 실시계획인데 여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잖아. 그럼 지구단위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도 짜고 실시계획도 짜는 게 맞아? 실시계획에다가 지구단위 넣는 게 맞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계획 세 가지 중에 어느 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럼 어느 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시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나가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그럼 맨날 답이 지구단위계획이야. 개발계획 내용이 18개가 있거든요. 18개의 지구단위가 없잖아. 지구단위 어디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시계획 들어. 우리 지구단위계획 몇 년 안에 짜라고 배웠는데? 그럼 실시계획도 몇 년 안에 인가 신청해야겠네.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했어요. 인가 고시 받는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했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개발구역은 뭐 되겠네? 해제되죠? 그럼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죠. 그럼 얘 종전 용도로 다시 뭐 해야 돼? 환원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근데 저희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있죠. 완료로 해제됐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거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 구역 관련돼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요거. 그 두 번째 1페이지 두 번째 그림 있죠. 그 위하고 아래에서 제가 볼 땐 100%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와요. 이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뒤에 빈칸 제가 써놨는데 2페이지 보이세요? 2페이지 보시면 빈칸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자,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일단은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그럼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였지? 국장. 지금 오늘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게. 국장인데 국장이 지정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국장이 지정한 사유 국, 중, 공, 둘, 천. 그 정도 쓸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최소한의 면적 기준 주상생자는 1만. 공업지역은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 단 이거 안 따져. 안 따지는 거 어디? 취계, 지중. 이거 뭐예요? 취락지구, 개. 그렇지. 지구단위계 구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누구랑 협의를 했어요? 중앙행정위랑 협의했죠? 근데 거기는 무슨 지역은 빼고? 자연환경보전 빼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취계, 지중. 그리고 구역 지정할 때 의협식 거쳐야 되는데 공람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공청회는 할 수 있는데 얼마 이상일 때만 해야 된다. 100만. 근데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는데 얼마 미만이면 이거 신문에 공고하는 거 맞고 10만 미만이면 공청회는 언제만 해라. 100만. 지정되는 순간 무슨 지역으로 봐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지되는 거죠. 다 어디는 의지 안 하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취락지구였던 지역은 의지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페이지 밑에 있는 거는 뭐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좀 전에 주상생자는 얼마를 했죠? 1만. 뭐 어디는 개발 안 해? 보존녹지. 그리고 바깥의 지역은 30만. 공업지역은 3만. 그러니까 규모가 어디가 어마어마하게 크네. 1만인데 3만인데 30만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가 안 깔려 있어서 그래. 기반시설이 안 깔려 있어서 30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도 있으면서 4차로가 있으니까 얼마를 완화해 주겠다. 그거는 뭘 수 있어야지. 숫자만 드세요. 주상생자. 얘는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있고예요. 초등학교 있거나요. 곱하기 뭐죠? 동시 충족이에요. 둘 중에 하나. 동시에 충족해야 돼. 초등학교 있으면서 4차로 이상의 도로 연결이 된다면 그때 10만이고 지구단위계획의 후레자식, 초자식 나오죠. 걔는 초등학교가 있거나 자연보전이거나 이거예요. 걔랑 달라.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얘는 주 대상 지역이 기개발지가 대상일까 미개발지가 대상일까? 미개발지가 대상인데 그 미개발지가 어디냐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무슨 녹지 무슨 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A지역. 걔네들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돼 있어야 된댔죠.
근데 그 지정이 안 돼도 지정이 가능한 땅 두 개는 계획관리랑 무슨 녹지? 자연녹지. 이게 이제 법지문으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제가 한다면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여기는 개발이 가능해라 해서 아까 제가 보라 색깔로 동그라미 했었죠. 그런 지역만 가능한데 다만 광역이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아도 지정할 수 있는 지 어디예요? 그럼 어디하고 어디? 자연녹지랑 계획관리. 그건 단독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거 취계 지중은 면적 상관 따진다 안 따진다. 취계 지중. 그 다음에 이제는 개발 계획을 짤 건데 봐봐요. 이 플러스 표시가 뭐죠? 플러스 표시 뭐야?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 짜라는 거죠. 네. 근데 짧게 많으면 일단 지정해놓고 개발 계획 짜도 되나? 네. 그 짧게 많은 지역은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짤 수 있다. 이거 몇 년 준다고 그랬죠? 1년 개발할 때. 개발하면 항상 2년 나온댔잖아. 구역 지정되고 나서 개발 계획 짜는 거 몇 년 준대요? 그럼 2년을 주는 이유가 짧게 많은 지역, 짧게 적은 지역. 짧게 많은 지역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개발할 게 많은 지역이면 아까 미개발지 지역. 어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이거 미개발지죠? 미개발지잖아. 그리고 개발 계획을 공모하겠대. 공모하려면 구역을 지정해 놓고 공모를 해서 개발 계획 안을 받았어. 그럼 공모하고 나서 개발 계획 짜는 거죠.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짜는 거니까 개발 계획을 뭐 하는 경우네? 공모한 경우죠. 그래서 원래는 동시에 하는 건데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밑에 박스에 대통령 영의자하는 지역일 때에는 개발 구역을 일단 뭐부터 하고 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짤 수 있다. 이걸 몇 년 주겠다고. 그 미개발지가 어디야?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 외 지역이에요. 그리고 국장이 여기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천천히 짜자라고 중앙행정위원장 뭐 한 땅? 협의한 땅. 그리고 이 땅 개발구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상업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공업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얘하고 얘 다 더했는데 30% 이하래요. 전체 면적에. 그럼 미개발지가 몇 % 이상인 거네? 70% 이상이면 짧게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 개발구역의 주상공 다 더한 면적이 전체 면적이 몇 프로 이하면? 그럼 얘는 짧게 많은 지역이라서 구역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짤 수 있다. 단독 문제로 내면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페이지 185페이지에 기본서 185페이지 보면 박스 있죠. 박스 찾았어요? 네. 맨 위 박스에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 박스 있잖아. 그게 이제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 번 나온 거니까 한번 볼까? 이거 선택하는 거야. 원래는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는 거죠. 근데 짧게 많은 지역이면 주상공은 아니죠. 주상공 아니니까 생산녹지랑 무슨 녹지?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 그래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1번하고 2번. 그리고 여기 구역 안에 다 더했어. 뭐를 다 더했더니? 주상공을 다 더했더니 전체 몇 프로 이하면? 이게 다 더해 30% 이하면 요거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짤 수 있죠? 누구랑 협의가 된 거? 중앙행정위원 협의한 땅은 지정해놓고 나중에 짜도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뭐한 지역, 당해 지역, 공모. 개발계획 공모한 지역은 구역 지정해놓고 개발계획 짤 수 있다. 그리고 단독 문제로 냈을 때 요거를 많이 틀렸었어요. 현재 지역이 주거지역이 50%인 지역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현재 지역이 주거지역이 50%면 다도해서 30% 이하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문제 유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 풀어볼까? 자, 봐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국장이 하는 거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는 국중공둘천 아닌 거 찾는 거죠. 주로 답이 뭐 아니면 뭐라고 그랬지? 지방공사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답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공사 보이세요? 저 3번에 있네. 지방공사는 누구한테 가야 돼? 시도의사한테 가야지. 국이 뭐죠? 중앙행정위원장. 공공위원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 밀접해서 제한할 때죠. 천이 뭐죠? 천재지변. 그럼 답은 몇 번? 이런 유형 문제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맞춰줘야 되고.
지금 이게 개발 법령에서 개발 구역을 지금 현재 지정했다.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었죠. 다시 할게요. 지정하고 개발 계획 짤 수 있는 건 짧게 많은 지역, 적은 지역? 그럼 미개발지니까 무슨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 지역, 주상공 다도에서 30% 이하, 개발 계획 공모한 지역,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한 거? 협의한 거. 그거가 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그럼 이제 자연 녹지는 있었죠.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돼. 주거만. 그럼 주상공 다도에서 몇 프로 이하일 수가 없네. 30% 이하일 수가 없죠. 말 이해됐어요? 답 몇 번이겠네? 2번.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바뀌죠? 네. 보존관리 도시 바뀌고 생산녹지 있었으니까 답은 몇 번 찍고 나오면 된다. 2번. 이런 유형 문제가 그 표 2페이지 밑에 2번 문제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3페이지 가시면 프린트 3페이지 가보세요. 얘 구역 지정할 때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중에 어느 게 조금 시끄러워 보이세요? 어? 환지 시끄러워 보이죠? 그러면 사전에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 얻을 때, 자, 얘가 무슨 계획 짤 때죠, 지금? 개발 계획 짤 때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미리 사전에 동의 얻어라. 면적 나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동시에 충족한 거 얻어라. 얻을 때 구역 안에 땅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3개 갖고 있으면 3개 얻어야 돼? 하나 얻어야 돼? 하나. 하나를 10명이 공유하면 몇 개 얻어야 돼? 하나. 그 동의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 유형이 나오면 그 3페이지 있는 거 갖고 내니까 그 3페이지는 해야 돼. 제가 아까 6개 중에서 우리는 3개에서 4개만 맞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 있는 건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자는 거예요. 기본소에는 어디 있냐면 187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인데, 예. 자, 아까 전에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그래서 여기서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이 시끄러우니까 무슨 계획을 짤 때 면적, 총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근데 시험장 가면은 이걸 환지 계획으로 바꾼 적도 있고요. 이거를 수용 방식으로 바꾼 적도 있어요. 3분의 1하고 2분의 바꿔서 낸 적도 있어. 이 지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문이지. 예? 기본서는 어디 있냐면 186에 쌍가로 4번에 있습니다. 아마 그 체크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동의 얻으라고 했지만 안 얻는 애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국지조 제외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외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5번하고 6번, 7번이 요거만 하고 쉴게요. 잠깐. 야, 5번하고 6번 아마 묶여 있을 건데. 묶어놨을 겁니다. 내가 다 했죠. 미래를 예견하는 눈이 있거든 내가. 웃자고 하면 웃어 그냥. 왜 그래요. 그럼 국가지자체는 동의를 간주하는 이유가 제가 늘어질 일이 없거든. 국가 주도해서 하는데.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에는 환지 방식 동의 규정이 있어도 얘는 필요 없어. 안 얻어도 돼. 근데 조합이 문제야. 조합은 환지 방식밖에 못 해요. 얘는 수용을 못 해. 자기네가 모여서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밖에 못 하는 애들이야. 근데 조합이 지금 현재 환지 방식 동의 간주해 주는 이유가 보세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시행자가 조합이라면 조합이 나중에 성립이 되고 나서 총회에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 찬성이 돼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 제출하시면 원래는 동의요건 받아오라고 하지만 이때 요 동의요건 갖고 오면 간주하겠다. 니네 안 얻어와도 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조는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그래서 머릿속에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무슨 계획을 짤 때 개발계획 짤 때 이 시끄러운 거 미리 동의 얻어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얻어와야 되는데 국가지자체는 동의 간주되고 조합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동의를 얻어와서 제출했으면 또 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 한 페이지가 줄여가지고 그 내용이고 동의자 수를 어떻게 산정할 건데 그게 오른쪽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페이지 187페이지 써있는 그게 줄여놓은 게 요거예요. 프린트 3페이지 있는 거. 그래서 가로 안에 뭘 써야 될지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들어갈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